안녕하세요, 연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겨울왕국 2를 보고 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느낀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 목소리가 담긴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겨울왕국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양자도약의 과정이 담겨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래서 1편으로 영화에서 어떤 부분이 양자도약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 주인공 엘사가 본인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체에 어떻게 직면을 하고 이것을 이겨내서 내면의 힘으로 얻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지,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 양자도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양자도약, 즉 퀀텀 점프라고도 하는 이 용어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고, 이것은 일정한 궤도를 이루고 있죠. 어느 날 과학자들이 이 전자가 갑자기 궤도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라진 전자들이 어느 순간 멀리 떨어진 다른 궤도에 순식간에 등장을 하죠. 마치 순간이동을 하듯이요. 이 기존 이론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설명이 불가했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봤자 A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꾸준히 어떤 시간의 연속성의 흐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건 마치 순간이동처럼 다른 데서 뿅 하고 나타났으니까요. 이 원인을 찾다 보니 결국엔 이 양자도약을 하는 원인이 전자가 꾸준히 에너지를 축적하다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는 지점에 도달하면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속적인 변화가 아닌 중간에 뚝 끊겨버린 아주 비약적인 그런 도약을 한다는 것이 양자도약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 양자도약을 미리 말씀드렸냐면요, 이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제5의 정령으로 깨어나는 이 순간, 이 상황이 바로 제 관점에서는 양자도약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겨울왕국에서 처음부터 주요 핵심 내용이었던 이 4정령, 땅과 물, 불, 바람, 이 지구를 이루고 있기도 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들이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지구별에선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 4정령들을 베이스로 해서 영화에선 재미있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기존의 정령들을 넘어서 5번째 정령이 깨어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정령들이 자꾸만 보내는 이 보이스를 엘사가 듣게 되고, 이 엘사는 운명과 같이 보이스를 쫓아서 보이스가 들리는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장대한 여정을 그립니다. 최종 목적지는 기억의 강이라는 홀란트라라는 곳인데, 이곳을 돌아가신 이 엘사의 부모님이 미처 그곳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가던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엘사는 돌아가신 이 어머니의 유품인 이 스카프를 항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쌓였을 때마다 어깨에 두르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엘사가 이 보이스를 쫓아가는 여정
가운데 잠깐 한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은 민족들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엘사는 어머니의 스카프에 그려져 있던 이 문양의 표식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네 정령들이 각각 모서리에 사각형으로 있고 그 중간에 바로 5번째 정령이 자리가 있었던 거죠. 이 5번째 정령의 역할은 바로 인간과 자연을 잇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령이었습니다. 엘사는 평소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얼음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마법을 쓸 수 있는 캐릭터죠. 오랜 시간 동안 영화에선 이 인간 세계와 마법의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진 채로 지내왔다고 나와요. 하지만 엘사가 과거의 자신의 기억들과 더 나아가 가문의 어떤 조상들의 비밀까지 깨닫게 된 후 본인의 역할이, 본인의 소명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때 바로 내면에서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그 명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 깊이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본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으면서도 본인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죄책감, 이 엄청난 힘을 함부로 휘두르기에는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다칠까봐 찾아오는 두려움. 초반에는 엘사가 그러한 낮은 주파수의 감정체들에 막혀져 있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몸을 사리고 또 걱정하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평소엔 인간의 성향을 띠기도 하는 엘사를 보며 얼마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엘사와 같이 많은 두려움과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엔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는 본인이 본인 내면으로 들어가 의식적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그 기억들을 정화해서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결국엔 최종 목적지인 기억의 강에 다다른 엘사가 본인의 무의식에 내재된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마치 영화 파노라마 컷처럼 하나씩 펼쳐져 있는, 얼음 동상으로 하나씩 펼쳐져 있는 공간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죠. 마지막으로 그 끝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선물과 같은 존재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때 제5의 정령으로서의 엘사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두려움, 그 안개같이 자욱했던 감정체를 그대로 직면해서 뚫고 들어가 스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내면의 힘이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들어온 힘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미처 지금까지 정화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억들과 트라우마들, 감정체들이 똘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힘이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나지지가 못했던 거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엘사가 스스로 발견하기까지 기다렸을 겁니다.